최후 변론까지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이전 대통령 때와 어떻게 달랐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탄핵안 가결부터 최종 변론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2회씩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면서 증인 16명이 재판에 직접 출석했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 7번의 재판에 3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50일 만에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까지 17번의 심리를 열어서 81일이 걸렸고 25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 있었고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표방하면서 박 전 대통령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과 비교할 때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이전 대통령들 최종 변론 당시에는 헌재가 양측에 30분씩만 변론 시간을 줬었는데요. 대통령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서 대리인들만 발언했는데도 실제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2시간 가까이 발언하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는 1시간가량을 썼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 15명이 5시간 넘도록 마라톤 변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종 변론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2시부터 증거 조사를 먼저 했고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각각 변론 시간을 2시간씩 줬습니다. 이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나선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역대 가장 긴 최종 변론이 됐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재판관들의 판단일 텐데 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진보적 성향과 보수 성향 재판관이 4대5 정도로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됐었는데요. 9대0 만장일치로 기각 판정이 났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중간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처럼 8인 체제로 결론이 나게 됐었는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만장일치 8대0으로 파면됐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관들을 진보 성향 4명, 중도 성향 2명, 보수 성향 2명으로 분석했는데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이 성향대로 4대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선고 얼마나 걸릴까요? 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선고가 나기 2, 3일 전에 선고일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중순쯤 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다만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를 내일 모레 선고하겠다고 해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마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회피제도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은혁 후보가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회피함으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3월 초중순경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리라 봅니다. 네, 마은혁 후보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8명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